어제 이재명 의원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자신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고 주장을 했죠. 이재명 의원의 과거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특검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저쪽이 그러는 모양인데 대선이 끝나도 특검해야 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검찰 있는 제도 덮고 없는 제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선 후보 시절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장혜찬 평론가님, 오늘 경찰이 또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다시 한번 움직였어요. 이른바 백현동 특혜의혹 사건을 두고, 의혹을 두고 수사관 10명을 투입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국민의힘에 주장하기로는 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다. 그래서 고발돼서 경찰이 움직인 사건입니다. 이제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라고 그 사진 많이 알려졌잖아요. 도저히 여기에 아파트 지어도 되나 싶은데 이제 이재명 의원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그 도시개발공사 주축으로 해서 또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긴 것 아닌가, 대장동과 판박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한 것 같고요. 최근에 경찰이 그래도 수사를 하려는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 내 식당 100곳 넘는 곳에도 압수수색했었고, 또 대장동과 관련해서 또 성남FC와 관련해서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같은 경찰의 수사 의지를 보고 이번엔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이 아니라 경수완박하자는 거 아닐까, 경찰 수사권도 박탈하자는 거 아닐까 좀 걱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서 혐의가 충분히 쌓인다면 검찰은 당연히 보안 수사 등을 통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잘못한 게 명백하고 혐의나 증거, 진술들이 있는데 상대 정당 후보였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면,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덮어줄 거면 대한민국 검사, 경찰들 전부 다 짐 싸서 집에 가야죠.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에 대선 끝나도 수사하자고 했던 것 그대로 지금 경찰이 뒤늦게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검찰 조서에 이재명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지난해 11월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중앙지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라고 적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에게 따질 게 아니라 박범계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종수 전 중앙지검장에게 따져야 되는 거죠. 친문 검찰이 보기에도 도저히 피의자라고 적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지난해 11월에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무려 6개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다 읽진 않더라도 6개인데, 글쎄요, 아무리 지금 부채포 특권이 있는 이재명 의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사의 부담 압박, 앞으로 당권이든 혹은 본인의 의정 활동에는 초반엔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모든 정치인들은 본인이 수사를 받으면은 이거는 정권의 탄압이다, 아니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레토릭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저 부분에서 억울하게 본인이 느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저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화죠. 1화. 그러니까 성남에 있었던 그 축구단 1화 이제 FC가 이제 떠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남시가 떠안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운영 자금을 위해서 기업한테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건 아니고 중간에 유치를 잘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그러니까 좀 성과급 같은 거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한 건데, 이게 전에 경찰이 한번 수사를 했다가 무혐의가 났는데 지금 또 수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도하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느낄 수가 있는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이런 리스크들을 초반에 털어내야지, 이를테면 중반 후반에는 좀 더 차기 대선을 노리는 후보 입장에서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제 수사건만 6건입니다. 이재명 의원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여야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북한이 먼저였던 건가요? 예, 피살 공무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양산 사저 앞 시위하는 분들 너무하다 싶었는데 피살 공무원 유적 같은 상황이 되면 시위하려는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 공감을 하셨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은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잊혀지긴 어려울 것 같다. 예. 정당한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다. 한동훈 장관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응원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볼까요? 국민의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라. 뭐 개파 갈등 관련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 5개 가운데 이 피살 공무원 사건 뒤집힌 결론 얘기가 대다수였는데요. 이어지는 뉴스A에서 유족, 특히 피살 공무원 아내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A가 취재를 했는데요. 그 얘기까지 미리 한번 예고를 해드립니다.